안녕하십니까. ISO 심사원 박현준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볼 거는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구축이더라고요. 그리고 건설회사뿐만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감당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가 왜 중요한지 제가 이 시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의 개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갖춰야 될 사항,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접근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또 무엇이 있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누구라도 위험성 평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사이트를 통해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자료와 주변에 교육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들 틀린 말은 아닌데 경험으로부터 오는 내용들도 너무나도 좋고요. 그럼 그 얘기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지? 그 근거에 대해 접근하는 영상은 실질적으로 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고 법규 어디에서부터 나와 있는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알마인드를 통해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정리를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단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교육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3호에 나와 있습니다. 4조 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여기서 중요해요.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반기 1회라고 되어 있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유해하고 위험 요인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래요. 제조업이든지 건설업이든지 모든 작업에는 공정이란 게 있습니다. 작업 절차가 있죠. 계약이 되고 물건을 사고 각 부서별로 공정을 봤을 때 위험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프로세스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정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서 유해하고 위험 요인의 확인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 확인과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 반기 1회 이상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위험성 평가를 일회성으로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법에서는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은 덤으로 따라오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어렵죠. 우리는 전기공사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 업체에서는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대표님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지, 어떠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누가 다치는지, 사고가 나는지, 위험 요인은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문서화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6조라고 했습니다. 먼저 법률을 확인하겠습니다. 제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사업주는 건설, 시설물,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부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는 그동안 위험성 평가라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고 있으니 굳이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전기공사업체들은 체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들도 현재 체감을 할 겁니다. 갑자기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실시하라고 고객사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데 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적용이 우리가 안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들이에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사업장들이라고 한다면 중대재해법뿐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36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작부터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 문서 한번 볼게요. 요약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3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위험성 평가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확인해야 된다. 위험성 평가 자체 사고 사례라든지 현장에서 일일 안전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요.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의 시기별 운영 이행을 확인해야 되고요. 최초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협력사나 시공계획서 작성 시 지원을 검토를 해야 돼요. 최초의 위험성 평가, 그리고 수시 위험성 평가, 그리고 정기 위험성 평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것도 역시 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보면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말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칙이에요. 최초 평가 당일 계약 당시에 최초 평가를 진행하는 게 바로 위험성 평가 최초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 평가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에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 평가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정기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거나 어떤 계약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될 때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될 때 이게 최초 평가인지 수시 평가인지 정기 평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죠? 제가 심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시기, 법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최초 평가야, 아니면 수시 평가야, 아니면 정기 평가야. 법에서 지금 명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에 따르는 어떤 벌칙, 어떤 벌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먼저 최초 계약 시는 최초 평가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요. 예상되는 어떠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겠죠. 수시 평가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에 중대한 어떤 변경 사항이 발생됐을 때 위험성 평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꼭 잡아두시고요. 정기평가라고 하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심사위원님, 만일에 업체 쪽에서 우리하고 계약이 6개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정기평가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최초평가나 수시평가는 늘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일단은 그 말이 맞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최초평가를 하고 수시적으로 평가한다는 법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견이 되거나 발생이 됐을 때 수시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대기업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라고 할게요. 대기업들은 수시평가를 수시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매일 공정회의를 할 때나 작업회의를 할 때 위험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할지 말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명령하에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하죠. 위험성 평가는 그럼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알겠어. 그러면 위험성 평가가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야?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서 필수 내용이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1번 보면요, 평가의 목적 및 방법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2번,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3번, 평가의 시기 및 절차가 들어가야 되고요. 4번, 주지 방법 및 유의사항이 되겠죠. 5번, 기록 결과에 대해서 보존을 할 필요가 있고요. 6번, 위험성 감소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평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필수 내용 중에 결과에 대해서 기록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 5번 항목 맞죠? 기록 보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러면 기록 보존 의미는 보니까 시행규칙 제37조 1항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의 최소 보존 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거기에 따르는 조치 기록은 3년을 유지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험성 평가를 작성하시고 그 기록 보존 의무 3년 이행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죠. 3년을 유지하지 않고 만일 폐기하게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벌칙 조항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반 시 제재도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수행치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위험성 평가를 작성하고 작업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사업장은 과태료 500만 원의 부과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항에서 위험성 평가 항목을 사업주의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과태료에 관련된 벌칙은 행정과태료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형사처벌의 근거로 보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형사처벌의 근거. 우리는 위험성 평가를 대충 해도 돼. 원청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객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협력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선 이제는 안 되겠죠? 제36조 법에서는요,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를 참여하게 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돼요. 네.
거기에 따르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류는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작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교육에 따르는 어떠한 서명을 받게 되겠죠. 위험성 평가도 동일하게 서명으로서 거기에 따르는 위험 요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조 3항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기록 보존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험성 평가 대상에 유해, 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그 밖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론을 봤습니다. 그리고 법규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실제 문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가설 정비 작업을 하는데 위험성 평가를 했네요. 사업장에 먼저 공정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장명, 사업주명, 그리고 업종, 근로자 수, 그리고 주소, 누가 참여를 했는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평가 진행 기간은 언제인지,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그리고 가설 정기 작업, 그리고 이제 이 업체에서는 보니까 공정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어요. 공정별로 하는 게 맞겠죠? 당연한 거죠. 분전반 가설 정기 작업 시 분전반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대요.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충전부, 이동식 전기 기계 기구, 접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설비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뭐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라인인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업종 및 산업재해를 볼게요. 그리고 사전 준비 분전반은 세부 공정에 따른 어떠한 사진이 있네요. 충전부는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세부 공정이 있는지, 위험물질은 뭐가 있는지, 위험 설비 및 도구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데 체크리스트로 자 보세요. 너무 잘 돼 있죠? 공정, 가설, 정기, 작업, 세부 분류, 분전반에서 가설, 정기 작업을 하는데 설비는 분전관과 누전 차단기 등이 있대요. 화학물질은 현재 없고요. 기기적인 요인, 충돌, 위험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네요. 정기적인 요인은 감전에 체크가 되어 있고 화학물질적인 요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없다라는 거죠. 생물학적 요인도 없고요. 특성적인 요인, 그리고 기계 설비 작업적인 요인, 그리고 정기적인 요인은 뭐가 있고, 그리고 정기적인 요인은 감전, 분전반, 우수 침투로 인해서 누전에 의한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분전압 내 이물질이 쌓여 누전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낮은지 아니면 중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낮은 수준인지 중인지 하인지 위험 요인을 파악했으면 설비에 따르는 위험 요인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네요. 여기 54가 나와 있는데 이제 감소 대책이 나와 있네요. 감소 대책은 콘센트 미설치로 분전압 내 내부에서 전선 인출 중 감전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발생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감소 대책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국엔 뭐냐면 각 프로세스별, 각 공정별로 위험 요인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 측면을 따라 가지고 위험 요인들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그 위험 수준, 강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위험 수준과 강도가 높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수준과 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시간을 위험성 평가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결과까지 도출해내는 그런 위험성 평가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상 위험성 평가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창이 열려 있으니까 아래 창에 제 블로그 주소하고 이메일 주소를 제가 추가해 놓을 테니까요. 위험성 평가 때로는 ISO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 문의나 상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예,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문서를 작업하고 있고 ESG에 관련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 역시도 그 ESG에 관련된 평가 기록이라든지 ESG를 준비하는 업체들을 위한 프로세스라든지 문서들을 현재는 연구하고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심사원 박현준이었고요. 앞으로도 필요한 콘텐츠들을, 그리고 우리 그 사업장에 유용한 법규들을 하나하나 제가 공부를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결론을 도출해 놨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제가 열려있는 부분들이 창이 있으니까 그 창을 통해 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박현준이었습니다.